오늘의 게스트들 모시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들 기다리신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 그리고 우리의 파란마음 멤버들 배우 베두나, 마에다 아키, 카시유, 세키네 시오리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Q&A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린다에서 보컬 송 역을 맡은 베두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키네입니다. 베이스의 노조미 역을 演じ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에다 아키입니다. 키포 드라마의 야마다 kyoko 演じました。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가시유입니다. 타치바나 Kをやりました。今日はすごい楽しみにしてた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감독의 야마시타です。短い時間です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다시 마이크가 가야 돼서 더 블루아츠가 1987년에 발매한 곡이 여기서 파란마음이 부르는 린다입니다. 그걸 20년 후에 파란마음이 연주를 다시 하게 됐고 그게 다시 20년이 흘러서 지금의 관객과 만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언젠가 그대와 내가 만나 이야기 나누게 된다면 그때는 제발 사랑의 의미를 알아주세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영화가 세상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2025년에 아주 반가운 조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마워 밴드 하자고 해줘서 그리고 고마워 멤버가 돼줘서 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린다가 들려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가장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2000년대 초중반 하면 그 일본의 청춘 영화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제작이 돼서 관객들과 만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20대를 일본의 청춘 영화들과 함께 보냈던 기억이 아주 행복하게 남아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린다가 처음 공개되던 시기에 정말 걸작 청춘 영화들이 많이 쏟아졌었어요. 이 영화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그 젊은 감독들에게 청춘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 장르였을 수도 있고 아 관객의 호응이 좀 큰 영화다. 나의 결과는 조금 맞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젊은 감독들에게 청춘 영화를 바라보는 공통의 인식 같은 게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これ多分あれですよね、2000年代のあたり、多分日本でいうとウォーターボーイズとか、ああいういわゆる矢口監督ので、その後にスイングガールズとかいろいろ作ら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れがなんか多分2000年代こう初頭の青春映画のイメージというかカラー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だった気がして、で僕も
最初「リンダリンダリンダ」っていう映画の企画をもらった時にそういう映画を作ん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って最初は少し思ったんでちょっと悩んだんですけど、でもプロデューサーとかと一緒にやっていくうちに別にそういうことを狙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本当にこう純粋にブルーハーツをコピーするコピーバンドをする女の子たちの話を一緒に考え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結果「リンダリンダリンダ」はあんまりそういったウォーターボーイズとかスイングガールズからの影響は特にない感じの独自の映画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ますね。はい。 우선 그 2000년대 이제 그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워터보이즈, 그 야부치 감독님의 이제 워터보이즈나 또 이제 그 스윙걸즈 이런 작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그 청춘 영화의 뭐 이미지라든지 그 뭐 색깔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린다 린다 린다라는 이제 기획을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듀서분들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듀서분들께서는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것을 이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네, 더 블루하츠를 이제 그들의 음악을 그래서 이제 그 커버에서 연주를 하는 여자 아이들의 그러니까 소녀들의 얘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린다는 그 워터보이즈나 이제 그 스윙걸즈의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좀 독자적인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극 중에서 송이 블루아츠의 노래를 처음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본인은 사실 울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멤버들이 송 너 울고 있잖아 라고 알아채주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배우분들 내부는 우리가 푸른 마음이 파란 마음이 돼서 이 린다린다라는 곡을 연주해야 한다라는 설정을 받아들고 이 곡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감흥을 가지고 이 곡을 대하셨을지요? ブルーハーツをはい私だけこのメンバーの中で、本業のミュージシャンなんですね。役者ではなくてで、ブルーハーツは本当に日本におけるもう伝説的なバンドで、そういうバンドの曲を演奏するっていうことで、曲自体はそんなに難しい曲ではなく、誰もが初心者でも演奏しやすい曲が多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曲の難しさとか簡単さとかではなく、伝説のバンドの曲を演奏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ちょっと緊張感はありました。저희 더 블루하츠가 정말 일본에서는 그 전설적인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하츠의 이제 곡을 연주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곡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제 난이도가 높은 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뭐 초보자라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곡들도 꽤 많은데, 난이도보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제 밴드의 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저희는 이제 그 긴장감을 느꼈었습니다.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노조미인 세키네 시오리 상은 일본의 밴드 베이스볼 베어에서 베이스를 실제로 치던 멤버고, 이 작품으로 본인의 필모그래피 하나를 가지게 된 정말 유일무이한 아주 훌륭한 영화를 남기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다른 기분이 좀 들었다는 멤버들이 있으면 얘기 한 분 정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아, いやとてもブルーハーツは有名なバンドですし、もちろん知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なんていうんだろう、激しいんだけど優しいという微妙なところを
ついてくるバンドだなという感想、がありまして、自分がやるってなった時はドラムがとにかく速いですねハイハットがすごく速くて、もう練習をしながら右腕だけ2センチ太くなりました예, 블루하츠가 이제 그 워낙 이제 그 유명한 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곡 자체가 상당히 좀 격렬하면서도 뭔가 좀 이게 그 온기라고 할까요? 그런 좀 아주 따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곡의 이 곡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그 인간의 좀 그 미묘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그런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그 부르는 밴드였습니다.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드럼을 담당을 했는데 드럼 그 연주 속도가 템포가 엄청나게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예, 오른쪽 팔만 한 2cm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채팅방에 블루하츠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팀인지, 린다린다가 원래 유명한 곡인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걸로 아마 가름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의 쿄코 마에다키에게는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채팅방에 운동하는 라이언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주인공들이 각자 드러내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밴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달랐을 것 같다고 영화를 보셨대요. 한 분 한 분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쿄코는 어떤 마음으로 이 파란 마음이라는 밴드를 대했을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마에다키 배우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そうですね。京子はなんか性格的にすごくみんなの仲介役というか、いろんな人をこうつなぐ役割だったの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バンドの中でもちょっとなんか突っ走りが気味な系だったりとか、もうマイペースなのぞみだったり、そういった人たちをこうつなぎ止める役割を一生懸命果たそうとして、あのバンドに向き合ってたのかなと思いますね。 그 쿄코는 이제 그 성격상 그러니까 좀 모두의 좀 중재자라고 할까요? 모두를 좀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좀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저희 밴드 멤버 중에서 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성미가 급하고 또 그리고 이제 노조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본인 페이스대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의 다른 멤버들을 좀 잘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을 좀 그 항상 역할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밴드와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파란 마음을 결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어쩌면 제공했던 K, 카시유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파란 마음 멤버들이 재결합해서 밴드로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어려운 질문을 카시유 배우께 대표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再結成した時に孫の日本語力がどのぐらいかによるんですけど 재결성을 했을 때 이제 송의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多分孫ちゃんに無理無理って言われながらリンダリンダリンダリンダリンダとでもやってない僕の右手とか嫌な顔した 그래서 그 아마도 이제 성이 나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뭐 린다 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국은 그 나의 오른손은 부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배두나 씨께서 무리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사로 맞아요. 그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배우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 이 영화는 배두나 배우의 첫 해외 진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 창작자들과 정말 많은 협업을 배두나 배우가 필모그래피에서 이뤄내게 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시면 이 린다의 경험이 이후에 그 해외 작업을 하실 때 영향을 미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지 않아도 항상 저는 린다가 저를 이것저것에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항상 그런 마음이었고 제가 저의 첫 경험인데 린다가 그전에는 사실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 나 일본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는 사실 소음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만화책만 보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그러다가 점점 스며들잖아요. 어제 혜수 선배님이 이제 초대 시사회를 오셨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이 항상 이제 처음에 밴드 멤버가 되고 뒤에서 줄줄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멤버들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맨 앞에 나와서 걷고 있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본 영화, 뭐 공기인형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영화도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린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될까? 두려움보다는 좀 설레임이 더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린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저를 더 넓은 곳으로 더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작품인 것 같고 나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준 작품. 일본어가 안 돼도 연기를 했고 노래가 안 돼도 노래를 했고 그리고 좋은 영화 안에 있었고 좋은 영화면 나는 언제든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저 혼자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작품이에요. 예.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었거든요. 근데 채팅방에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교복을 입는다는 게 같은 거 안에서 얼마나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까? 뭐 하나 달아보고 뭐 치마도 좀 줄여보고 막 다르게 개성을 드러내는 게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이번에 저도 영화를 다시 보니까 손의 치마 길이만 약간 미묘하게 길더라고요.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서 같은 교복이지만 당시의 캐릭터를 위해서 배우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고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는데 혹시 그때 나만의 스타일링이 기억나는 배우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촬영 중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손만 이렇게 치마가 길까요?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송은 규율을 잘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표준 길입니다. なんかそれぞれ衣装合わせの時に本当監督だったりいろんな人と意見しながら作ってったんですけど、私の場合はお兄ちゃんがいてなんて言うんだろう、その影響もたくさん受けてるという。それでちょっと古着っぽいピンクのナイキのパーカーなんですけど、でその古着のパーカーを着てリュックもあれはスタッフさんのだったんですかね、スタッフさんの実際使ってた愛用品をお借りしてリュックにしたりとか覚えてます。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의상 피팅을 했었는데 피팅을 할 때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이제 다른 스태프들의 의견을 이제 여러모로 듣고 참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오빠가 있다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 오빠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구제옷 같은 그런 이제 핑크색 나이키 이제 후드를 입고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배낭을 메고 있는데 그 배낭도 이제 스텝이 쓰던 거를 제가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구제 아이템들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질문은 그러면 또 시간 관계상 두 분한테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시오와 스케네시오리 배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관객들에게 다시 선보이게 되면서 아마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유독 달리 보였던 캐릭터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처음 볼 때는 되게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정말 배려를 남다르게 하는 어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두 배우분께서 이번에 다시 보니 조금 달리 보이는 캐릭터가 있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まさに私もその先生の役はやっぱ自分がその年齢を重ねて近づいたおかげで、なんかその先生の優しさだったりとか、あと先生も昔はこういう青春を送っていたのかなとか想像したりしましたね。はい。 그래서 저도 정말 지금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사 역할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교사랑 이제 좀 비슷한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소녀들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청춘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私は20年前にちょっと直視できてなかったので、最近しっかり皆さんと同じような感情で見ることができて、その中で結構当時見ながらもうってなってたんですよ。なんかもう恥ずかしいし結構なこと言ってるしって思っていて、特に最初の監督とカメラマンともう一人女の子のやり取りの中で結構日本で言うと臭いセリフというかっていうのを言ってるんですけど、でもそれがこの年になると結構効いてきて、なんかいいこと言ってんなみたいな、でもその年にしかなんか嫌味なく言えないような、なんかそこは改めてすごい脚本だなって思いましたね。 저는 실은 이 작품이 처음 개봉됐을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 작품을 직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제 그 같은 감정으로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좀 이 작품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쑥스럽고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이제 작품이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좀 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각 잡냐 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그 링꼬라고 하잖아요. 같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근데 그 이제 링꼬랑 이제 케이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씬에서, 그러니까 정말 일본어로는 이제 쿠사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폼 잡네 좀 이런 대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되게 좀 그게 오글거렸는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좋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감독님께는 촬영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인물이 이렇게까지 많은 영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명 한 명의 단독 숏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영화는 유독 4명의 인물을 계속해서 한 화면에 어떻게든 담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강하게 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한 팀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카메라가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까? 그런 인상이 조금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촬영이었을까요? そうです。まあ本当にだから主人公を誰か一人立てる、主人公を作るみたいなことをしたくなかったと思います。基本的にこの4人がもう主人公なんで、このブルーハーツをコピーバンドするこの4人の女の子の話だったんで、なるべくこの4人の空気感というか、誰かにフォーカスを絞るってことはしたくないなと思って、多分それでもそれぞれの見せ場はあるので、別にそうですね、もうその4人がいるシーンの時はもう基本的にグループショットでやりたいなっていうことが表向きの理由で、本当の理由は僕はカット割り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はい。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주인공 한 사람을 해서 저는 그 내세우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네 소녀가 이제 모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하츠의 이제 그 카피밴드를 하는 이제 네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싶었고 누구 한 명에게만 이렇게 좀 그 포커스를 좁히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자 또 다 이렇게 이제 개성이 드러나는 이제 장면들이 다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 네 명이 함께하는 씬에서는 이 네 명이 좀 이렇게 그 나란히 같이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그룹샷을 이제 꼭 찍고 싶었다. 이것은 예,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카메라 블로킹이라고 하나요? 컷 분할을 좀 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명을 한꺼번에 담는 씬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룹원들이 한꺼번에 담기는 장면 중에 독특한 게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참 많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아 이거 현실 반영이다. 그치 나 교실에서 참 많이 자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는데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이 멤버들이 축제 공연을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면들은 조금 꿈처럼 표시되는 장면이 있죠. 예를 들면 송이 그 텅 빈 부스 축제 부스들을 지나가면서 그 부스의 말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멤버들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장면도 마치 꿈처럼 표현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혹시 감독님 잠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어요? ああ、そうでもね、あ俺だよね。10代眠くないですかでも。 10대 때 잠 많지 않나요? 本当に僕もほとんど高校で寝てたんで、授業中とかもだから物語を作る上で寝坊して遅刻するっていう描写が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そんなことやっていい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脚本家と話していく中でやっぱそれ以外の理由がないなっていうかやっぱ高校生といえば寝坊だろうと思ってでやったし、あと、夢のシーンに関しては本当なんかああいうシュールなものを僕がすごくやりたかったので、結構なこう尺というかボリュームたっぷりに夢のシーン右手が出てきたりとかケーキが変だったりとか日本武道館のシーンだったりラモーンズが出てきたりとか、ああいうのはもう完全に僕の暴走というか趣味でやらせてもらって、当時はああいう表現をすごく自分がやりたかったなっていうのをこれを見直して思い出しましたね。はい。 그 스토리를 이제 스토리에 이제 늦잠을 자서 이제 그 공연에 이제 그 늦어버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참 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에도 그래서 그 잠을 많이 자곤 했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에서 이제 그 늦잠을 자서 이제 지각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각본 작업을 할 때 아 이렇게 해도 될까? 늦잠 때문에 지각을 한 설정으로 해도 될까? 저도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었는데 각본가랑 상의를 해서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그 늦잠, 네, 그러니까 늦잠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꿈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저는 좀 상당히 좀 초현실적인 그런 이제 장면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아주 거기다가 이제 그 꿈 부분은 또 이게 길이가 상당히 좀 긴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좀 징그러운 손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케이크도 등장을 하고 뭐 일본의 부도칸도 나오고 뭐 라몬즈라는 그런 이제 뭐 그룹들도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취향의 정말 폭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을 아 이런 식으로 다 담아냈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품을 다시 보고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채팅방은 송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의 질문 올라와 있습니다. 배두나 배우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이 멤버들에게 열심히 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내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도 되냐고 묻는 건 조금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글쎄요. 그건 각본가님께서 더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때 당시에 대사를 칠 때 그 기분은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근데 그냥 이 밴드에 있고 싶어. 근데 그래서
그 약간 자격 미달이긴 하지만 해봐도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원래는 어떤 의미인지. 예. 그리고 채팅방에 정말 의외로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송은 전체 이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 혹시 현장에서 논의하셨던 이름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어저께 얘기가 나왔었어요. 송의 도대체 이름은 뭐예요? 송이 그 이름인지 성인지. 근데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본에는 없었어요. 네. 그냥 송쌍이라고 불렸지, 송짱이라고 불렸지. 네, 손미해. 송미? なんかいやだからそうだから名字孫が名字名前 네, 송이 그러니까 성? 네. そうだよね 성이지? 君なんだそう성이지? 孫なんとかだった気がしますね 송 모시기였던 것 같은데 ごめんなさいね調べとけって話ですけど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 제가 참 조사를 해 왔었어야 되는 건데 옛날 그 대본을 잘 日本 하고 왔어야 ね 되는데 ちょっと連絡して日本にちょっとメールで連絡してちょっと聞いておきますんで 네, 제가 일본에 메일로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はいインスタにじゃああげますはい 네, 예,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아니, 저도 그 너무 궁금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서는 성으로 부르죠. 뭐 다케나바상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희는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사실 너무 궁금하기는 하죠. 한국사 입장. 근데 한 번도 저는 물어볼 생각을 안 했네요. なんかそう孫がそのアルファベット表記だとソングになるんですよねそれでそうボーカルだから孫って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確か決めました 그래서 이 송이 이제 그 알파벳으로 표기하면은 이제 그 노래 있잖아요. 송이랑 이제 그 철자가 똑같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송이 또 보컬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송 괜찮다라고 그래서 정한 거거든요. 이 질문은 사실 모든 분께 드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카시유 배우님과 그리고 혹시 감독님께서 첨언하실 게 있다면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엔딩은 사실 이 영화의 완벽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내내 보면서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왠지 연주를 끝내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이 멤버들을 계속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시에 배우들이 영화의 엔딩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감독님께는 당시에 다른 결말을 실제로 고심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두 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うですよもう一つのラストっていうのは結局あの後間に合わなくて、学校に着くんですけど4人が、もう文化祭終わっていてで日本は高野祭っていうかその最後こうグラウンドでいろんなその学園祭で出したものを燃やしてキャンプファイヤーみたいな形をする風習があるんでみんなそっちの焚き火の方にみんな集まっててもうフィナーレっていう形になってるとだけど4人はどうしても演奏したいってことでアンプだったりそういう、楽器を全部屋上に持って行ってで屋上で、ブルーハーツを演奏するで音楽は聞こえるんだけど姿が見えないし周りからみんなからはどっかで鳴ってるなっていうラストを考えてこれはちょっと渋いんじゃねえかと思って、プロデューサーに言ったら猛反対されましてちゃんとステージでやりましょうって言われてで今の形にな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はい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제 그 엔딩이랑 다른 엔딩을 구상을 했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래서 제때 도착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학교에 이들이 이제 늦게 도착을 했는데 축제는 이미 끝났고 그 일본에서는 이제 후야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운동장에 그 축제 때 이제 썼던 물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선 그 좀 불을 지르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처럼 그러니까 불을 태우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캠파이어처럼 이제 불을 피우고서 이제 피날레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네 명은 지각을 해가지고 연주를 못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습을 했으니까 그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앰프랑 악기를 이제 옥상으로 다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블루하츠의 노래를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은 들려오는데 이들의 모습은 이제 보이질 않고 자 어딘가에서 음악이 들려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의 엔딩을 맞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게 멋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듀서한테 얘기를 냈더니 프로듀서가 아주 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야 아니다 그 엔딩은 그래도 무대에서 제대로 연주를 하고서 끝내야 한다. 그렇게 이제 프로듀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엔딩이 된 겁니다. 私はそれを聞いてよくぞ言ってくれたプロデューサーさんと思ってこんなに練習してるのに映さ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だと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프로듀서가 말 참 잘했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연습을 시켜놓고선 그걸 찍질 않는다니 지금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화면이 잡히지 않는다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 なのでその後にもこういろんな情景が入ってたりするので私はそっちの方がなんかこう渋いなって思いつつすごくいいこの作品独特な時間の流れ方をそれが表してくれてるので私は今の終わり方がすごく好きですね。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만든 작품을 보면은 그 연주를 한 후에 좀 이렇게 그 삽입된 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뭐 신발장이라든지 이제 뭐 복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인서트 장면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훨씬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 그래서 그 독특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의 엔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채팅방의 질문들을 최대한 오늘 소화해보려고 했는데 더 많은 질문을 같이 소화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야마시타 노부이로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みんなで本当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20年前に、作った本当僕らもみんな若くて、手探りでがむしゃらに、でも楽しみながら作った映画がこうやって20年経ってしかも孫の母国韓国でこうみんなと一緒に会えたことが本当にこうもうそれ自体が奇跡みたいなことで、もう本当に監督しといてあれですけどこの映画に感謝だなというこの映画を作っ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韓国公開始ま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結構1回2回3回見ていくと感動するポイントが変わってくる映画なのでぜひ何回も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그 만든 작품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다 젊었고 정말 그 잘 알지를 못하면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암중모색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지만 정말 즐겁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그러니까 20년 지나서 게다가 이 송의 나라 이제 한국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작품에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고요. 이 작품 만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은 볼 때마다 좀 감동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좀 N차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日は本当に貴重なお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20年前になんかこう何にもない代表作も何もなく、実際に私は高校生だったんで、ただの高校生だったのがこんなに楽しい時間をただただ仕事と思わず過ごしていた作品がこんなに多くの皆さんに国を越えて見ていただける作品だっていうふうに今回なんでしょうね、本当にす
すごいご褒美をもらっちゃったみたいな感じなので、ただここから公開がこの国では始まりますので、皆さんの口コミだったり、これ本当に良かったよっていう宣伝だったりがこの作品をまたどんどん大きくしてつなげてくださると思うので、そこはもう皆さんの本当力をお借りすることしかできないので、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대표작도 한 작품도 없었던, 저는 또 게다가 당시 실제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이제 함께 만든 작품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회자된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입소문, 정말 이 작품 좋았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것이 점점 이 작품을 키워 나가주지 않을까, 또 이어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劇場に来て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0年前に撮ったこの映画が本当に私自身も大好きな作品ですけども、4K として再び大きなスクリーンで再上映されること、とっても嬉しい出来事ですけど、それに加えてこうしてルナちゃんの住む韓国にもうみんな揃って来ることができて、皆さんと時間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て、もう本当に幸せだなと思っています。その時の私たちの空気感だったりとか、現場のいいものを作ろうっていうなんか活気のあった、雰囲気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本当フィルムに焼き付いている作品だと思いますので、劇場が似合う作品なので、ぜひぜひ何度でも映画館で見てください。そしてふと何かのタイミングで思い出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극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찍은 이 작품, 그러니까 저도 정말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K로 다시 이제 리마스터링이 돼서 이렇게 큰 이제 스크린에서 재상영을 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정말 매우 기쁜 일이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두나 배우에서 나라, 그래서 한국에 다 함께 올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희의 분위기,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활기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들이 이 필름에 다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장에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꼭 N차 관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종 어떤 타이밍이 되면 이 작품에 대해서 떠올려 주시기도 바랍니다. ドゥナちゃんにはいつも日本に来てもらってばかりで、私たちもいつか韓国に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今回、夢が叶って、で実際来てみたら皆さんがすごい温かく迎えてくれたので、ドゥナちゃんがどれだけ韓国で愛されているかっていうこととか、あと映画が本当に面白かっ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確信いたしました。これからも映画を好きになってずっと見続け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배두나 배우님께서 항상 일본에서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위해서 일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좀 한국에 가서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또 그리고 실제로 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걸 보고, 두나 배우님이 한국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또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재밌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좀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 작품, 그러니까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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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한국 영화로 무대 인사를 많이 다녀보고 팬 여러분들과도 많이 만나봤는데,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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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에 다시 재개봉하면서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과 한국 무대 인사를 다니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원했던 순간이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21년 전에 촬영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여러분들은 아마 소홍한테 조금 더 그 어떤 캐릭터보다 한국 분들은 소홍이라는 캐릭터에 많이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낯선 곳에 혼자 있었는데 뭔가 뭐랄까지?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몰입이 가능하시잖아요. 다른 외국 팬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들이 와서 감독님이 와서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린다 린다 린다가 저한테 알려준 건 남들이 다 의미 없다고 하는 일에 나의 순도 높은 진심을 다하는 게 청춘이 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일이자 특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아츠의 노래 가사처럼 사진에 찍히지 않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의 청춘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역에 수고해주신 김현정 통역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